대표 유형 32번입니다. 서로 다른 빵 5개를 2개, 2개, 1개로 나누어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네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빵을 5개가 있는데 이걸 2개, 2개, 1개의 3조로 먼저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 나누기를 한 후에 이제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한 거죠. 그 나뉘어진 각각의 조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5개를 2개, 2개, 1개에 3개 조로 나눠야 되니까 5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또다시 한 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1 컨비네이션 1로 마지막 한 조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때 2개씩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 2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괄호를 쳐볼까요? 이렇게 괄호를 치고 여기가 이제 조 나누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진 3개의 조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그 학생을 A, B, C라고 하고 나뉘어진 3개의 조를 1번 조, 2번 조, 3번 조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 A, B, C 밑에다가 1, 2, 3을 나열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 2, 3을 나열하는 방법이 결국은 3팩토리얼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3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까지 고려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조 나누기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분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냐 하면 요 3팩토리얼까지가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조 나누기만 한다 그러면 그냥 조 나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조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나눠주는 작업까지 해야 되면 그걸 우리가 분할과 분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분할, 즉 조 나누기를 먼저 해준 후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해주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자 얘는 뭐 10인 거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3입니다. 그 다음은 뭐 써주나 말하지만 1이고요. 2분의 1 곱한 다음에 3팩토리얼은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3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요건 총 90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90입니다. 유제 32-1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6개의 공을 2개, 2개, 2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담는 경우의 수는 이거네요. 근데 이것도 봤더니 6개를 2개, 2개, 2개로 나눈다. 이건 조 나누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담는다 그랬으니까 세 주머니에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이것도 전형적인 분할과 분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 나누기 분할부터 해볼까요? 얘는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인데 지금 2개씩으로 이루어진 조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분할, 즉 조 나누기가 되죠. 근데 이것을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나눠줘야 돼요. 뭐 나누어 담는다라는 건 나눠준다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요거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이 곱해줘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지죠.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여기다 쓸까요? 6 컴비네이션 2는 이거 15입니다. 저는 하도 많이 해봐서 다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만간 다 외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처음엔 다 계산을 하겠지만 나중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요. 처음엔 써서 계산하고 2단계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3단계는 그냥 외워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곱하기 요거 6입니다. 됐죠? 곱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6, 5, 30에 6, 1은 6 요것도 우리가 90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유제 32-2번입니다. 1층에서 7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3층에서 내리기 시작하여 5층까지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냐라는 건데요. 자, 단 각 층에서 타는 사람은 없고 각 층에서 최소 한 명이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3층에서 5층까지 내린다 그랬으니까 3층에서 내리고 4층에서도 내리고 5층에서도 내려서 총 7명이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는 1명 이상 내린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이 7명을 3개의 조로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된 조를 3층, 4층, 5층에 분배해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분할, 분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7명을 3개의 조로 나눠야 되는데요. 그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명, 1명, 1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두 번째, 4명, 그 다음에 2명, 1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명, 3명, 1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몇 명으로 나눌 수도 있죠? 3명, 2명, 2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이외에는 7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 그런 경우가 더 이상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더 있을까요? 네, 다 해보세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 나누기부터 가는 겁니다. 조 나누기. 그럼 조 나누기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7, 이건 등호가 아니라 이제 화살표로 써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쓸까요, 그냥? 7 컨비네이션 5 곱하기 2 컨비네이션 1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인데 2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걸로 구해보면, 자, 7 컨비네이션 5는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눠주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21가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 컨비네이션 1이 2죠. 그럼 2하고 약분되고 1은 적어주나 마나니까 요건 21가지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 나누기를 해볼까요? 얘는 7 컨비네이션 4, 그 다음 3명 중에 2명 뽑으면 되고 1명 중에 1명 뽑으면 됩니다. 자, 이때 명수가 똑같은 조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니까 66은 약분되고 7호 35만 남고요. 그 다음 얘는 3입니다. 그 다음 1은 곱해주나 마나니까 계산해주면 105가지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3명 3명 1명으로 나눠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3, 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3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 있죠. 따라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은요. 7 컨비네이션 4랑 똑같습니다. 조합의 성질이죠. 따라서 35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4고 얘는 2니까 여기에 2만 곱해지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또 70까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3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데, 자, 2명, 2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2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죠. 됐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은 35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 4 컨비네이션 2는 6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또다시 35 곱하기 3이 되어서 요거 105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명을 3개의 조로 분할, 즉 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다 더한 거랑 똑같죠. 근데 105 더하면 210이고요. 210에다가 이렇게 2개 더하면 91입니다. 여기다 91을 더하면 총 301가지의 조 나누기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301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3개의 조를 3층, 4층, 5층에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곧 이 3층, 4층, 5층 밑에다가 3개의 조를 나열해 주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조 나누기 할 수 있는 건 총 301가지가 있고요. 이 나뉘어진 조들을 어떻게 합니까?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곱해져서 요거 6입니다. 1806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대표 유형 33번 보겠습니다.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여 우승자를 가리는 족구 대회에 5개의 팀이 참가하였을 때 그림과 같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일단 요렇게가 한 조, 요렇게가 한 조, 그 다음 요렇게 한 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해주느냐, 이 5개의 팀을 2개, 2개, 1개의 3조로 나눠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보면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인데 지금 2개 팀으로 구성된 조가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요거 10입니다. 그 다음에 3이고요. 그 다음 1은 써주나 마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이게 5가 되면서 아 요건 총 15가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이 5개의 팀이 2개, 2개, 1개 팀에 요 3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요 대진표를 보시면 이 2개, 2개로 이루어진 2조 중에 한 조는요, 이 부전승으로 올라간 요 1개 팀과 경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조는 반드시 요 부전승으로 올라간 팀과 경기를 해서 결승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요 2개의 조 중에 어떤 조가 부전승으로 올라간 팀과 경기를 하지 않고 결승전까지 가느냐,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단순한 분배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이제 대진표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총 15가지를 조나누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2개의 조 중에 어떤 조가 부전승 팀과 경기를 하지 않고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총 30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문제의 정답은 30입니다. 유제 33-1번입니다. 6개의 팀이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진표를 보니까 이게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처음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3팀으로 이루어진 2개의 조로 6팀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3개 팀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것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20이고요.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2조가 A, B라고 했을 때 이거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오느냐, 혹은 B가 여기 오고 A가 여기 오느냐,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진표라는 것은 누가 누구와 경기를 하느냐, 요걸 나타내는 표이지 어떤 순서로 경기를 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즉 A조끼리 경기를 하는 거는요, A가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으나, 혹은 A가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으나 똑같은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A조에 1, 2, 3이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1, 2, 3이 경기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4, 5, 6이 경기를 펼치는 건데, 자, 1, 2, 3이 여기서 경기를 펼치고 4, 5, 6이 여기서 경기를 펼치는 거와 1, 2, 3이 여기서 경기를 펼치고 4, 5, 6이 여기서 경기를 펼치는 게 그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때는 분할을 해주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한 조와 여기에 들어갈 한 조가 결정이 됐는데, 들여다봤더니 이 한 조 내에서도요, 누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어떤 둘은 경기를 치러서 올라가야 되는지 그걸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3개의 팀 중에서 어떤 한 팀을 부전승으로 올려보낼지 선택하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조에 속해 있는 3개의 팀에서 어떤 팀을 부전승으로 올려보낼지 결정하는 게 또 3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조 나누기를 해준 후에 그 다음에 각각의 조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갈 팀을 선택해 주면 대진표가 완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조 나누기 하는 게 10가지죠. 그 다음에 부전승으로 올라갈 팀을 각 조에서 선발해 주는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총 90가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90입니다. 유제 33-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호와 민우를 포함하여 7명이 참가한 팔씨름 대회의 대진표입니다. 자, 태호와 민우가 1차전에서 만나게 되는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는 뭐겠냐라는 거예요. 태호와 민호가 1차전에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예를 들면 여기가 태호고 여기가 민호 이런 경우입니다. 아니면 이 태호와 민호가 어디 와도 되냐 하면요. 요 자리에 와도 1차전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자리에 와도 1차전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하면요. 태호와 민호가 일단 한 조를 이룬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그래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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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에 4개의 조로 이 7명을 나눠야 되는데 이미 태호와 민우가 한 조를 이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5명을 2명, 2명, 1명에 3조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태호, 민호는 이미 한 조를 이뤘으니까 5명을 2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 1명에 3조로 나누면 되고요. 이때 2명으로 구성된 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요거 10이죠.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2는 3입니다. 그 다음에 1은 써주나만 하고 2분의 1이 곱해지는데 요거 약분되면 5 되죠? 그래서 이렇게 15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태호와 민우죠. 얘네들이 한 조를 이루면서 7명을 둘 하나로 이루어진 4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총 1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요 태우, 민호를 포함해서 이렇게 2명으로 이루어진 요 3개의 조 중에서 어떤 조가 이 부전승으로 올라간 이 한 명과 경기를 치르게 될 거냐, 즉 요 자리에 놓일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3개의 조 중에 한 조를 선택해서 여기에 딱 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3가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조 나누기가 15가지가 가능하고 그 조 나누기 중에서 2명으로 이루어진 3개의 조 중에 어떤 조가 이 부전승한 한 명과 경기를 2차전에서 경기를 치르냐 결정해 주는 게 3가지이기 때문에 이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은 총 45가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만 하면 태민과 민호가 한 조가 되어서 반드시 1차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